오늘 주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지고 있고요. 아직 1%까지는 하락폭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양호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떨어지는 거를 지금 사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호주, 중국은 상하이하고 이렇게 항생 홍콩이죠. 이건 떨어지고 있는데, 심천은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어저께 뭐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원유가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보시면은 이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다 떨어졌고, 나스닥은 사실 그동안 S&P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제는 마이너스 3.48%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유럽도 죄다 떨어졌습니다. 어,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약간 V자 반등식으로 좀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일단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보면은 지금 1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이때 고점을 찍었던 게 2월이죠.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 3월에 이때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약간 보시면은 이 경사가 떨어지는 경사나 오르는 경사나 비슷해요. 이게 원래는 하락할 때는 쭉 하락하고 오를 때는 좀 완만하게 오르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이게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이 V자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 동학개미 운동도 있고 많이들 또 저가 매수를 하겠다고 샀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그동안 이제 조금씩 낙폭도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르는 추세였다면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 데이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변동폭이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 4월 1일에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오른 적도 많이 있고 이랬다가 지금은 사실 약간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거 한번 볼게요. S&P 500. S&P 500도 사실 지금 반등이 거의 V자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한국뿐이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 한번 보면은 지금 S&P도 보시면은 이때 4월 1일에 좀 큰 폭이 하락이 있다가 이제 이때 4월 6일엔 또 7%나 오르죠.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실물 경제 위기에 따른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창궐을 하고 미국 유럽 쪽에 이제 쭉쭉 퍼지면서 크게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S&P 같은 경우 하루에 뭐 10% 넘게 빠지기도 했죠. 또 오히려 10% 넘게 오르기도 하고 정말 뭐 혼란의 변동성 장세였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처음에 그때 떨어졌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V자로 반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산 분도 많아요. 사실 저도 매수했다가 단타로 팔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 떨어지고 지금 오르는 게 사실은 반등이 아니었다는 걸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예전 데이터를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S&P를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2월 20일부터 줄줄이 하락하죠. 이게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다가 잠깐씩 이제 빨간불이 떴지만 3월 9일 날 또 크게 하락하고, 이제 3월 16일에 아주 최고치 거의 12%나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9일, 20일 뭐 이때쯤, 23일 이때쯤이 아마 단기 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막 9.3%씩 오르면서 또 상승 국면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은 코로나가 퍼지면서 사람들의 공포 심리에 의한 하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는 공포에 의한 하락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실물 경제 위축에 따른 하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원유를 한번 볼게요. 원자재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WTI유죠. 지금 이게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뭐 코로나 이후 줄줄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배럴당 가격이잖아요. 배럴이면은 배럴이 160리터 정도 되거든요. 한 159리터 정도인데 이 가격이 지금 달러로 보면은 이거 뭐 한 만 얼마 되잖아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리터당 뭐 100얼마 하겠더라고요. 2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싸게 나온 거죠. 지금 이 원자재 사실 등락이 이게 좀 중요한데, 원자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물 경제에서 그 필요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원유뿐 아니라 이제 금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실물 경제랑 조금 관련이 덜할 수도 있는데, 특히 구리라든지 또 이런 뭐 가스, 가솔린, 또 이런 식량 자원들,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실물 경제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수요가, 지금 공급은 뭐 감산을 한다고는 했지만, 공급량을 이제 줄이겠다고 협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이 넘쳐나고 있고, 지금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저장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팔 때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 돈을 주고라도 가져가라, 돈을 내가 오히려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원자재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굉장한 그 실물 경제 위축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그 공포 심리에 의한 하락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퍼지면 그 주가는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물 경제는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물 경제가 이제 슬슬, 이제 예를 들어서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상점이 문을 닫으면 당장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하든지 뭐 대출을 있으면 조금 갚던지 하면, 이자를 갚던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은 것도 더 이상 이자를 갚을 수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임대료 같은 것도 그럴 것이고, 또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기 장사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뉴스가 그때 그 기내식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 기내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때 기내식 생산, 이 뉴스일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7만 개에서 14,000개로 쪼그라들었다고 하죠. 여기 보면은 7만 개에서 14,000개로 쪼그라들었다는 거는 뭔가요? 이게 20% 수준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사업이 힘든 거는 뭐 당연하지만, 내가 만약에 고용이 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예를 들어서 20%잖아요. 내가 뭐 조그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주겠어요? 그죠?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뭐 유동성을 뭐 받고 이렇게 해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고용도 불안해지는 거고, 종업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거는 점점 이제 버티다 힘들어지면 더 이상 못 버티는 거고, 고용도 이제 고용돼서 일하던 사람도 뭐 회사가 버티다가 이제 뭐 무급 휴직을 주든가 자르든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물 경기는 당장 공포심리처럼 바로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공포심리에 의한 주가 하락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뭐 크게 창궐했다 하면은 뭐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심리에 의해서 뭐 10%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도 보여줬듯이. 하지만 실물 경기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버티다 안 되면 그때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실물 경기,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 그리고 이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점점 위축되는 거, 이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 대표적인 게 바로 이번에 원유 마이너스 가격, 이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원유가 사실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뭐 첫 뉴스부터 전 세계 원유 저장 시설 6월 초면 고갈 이렇게 되네요. 아까 다시 원자재 가격을 보면은 지금 오늘 어제 그렇게 빠지고도 지금 기름값이 또 빠지고 있죠. 어제 얼마 빠졌죠? 볼까요? 어저께 4월 20일 날 마이너스 300%,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0%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이게 마이너스 37까지 가잖아요. 제일 저가에는 마이너스 40까지 가고, 이게 주식 같으면은 100% 떨어지면 그냥 휴지 조각 되고 끝인데, 이게 선물, 이게 그러니까 선물이란 건 결국에 현물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100% 넘게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꺾일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실 뭐 시장의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듯이, 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경제학자 아닌 사람들도 사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닥은 지나봐야 바닥인 걸 안다는 게 정말 그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꺾이는 게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실물 경제 위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지금 들어갈 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단기 차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잘 했다고 봐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수익을 보신 건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바닥이 42,000원 정도였죠. 그리고 이때 뭐 5만원 넘게 갔는데, 이때 딱 수익을 딱딱 파셨으면 굉장히 잘 벌 수가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높은 상태에서 이제는 좀 나도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이제 따라서 매매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싸게 샀지만 더 오를 것 같아서 놔두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추이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기 위축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폭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잠깐의 폭락일 수도 있지만 이 3%, 지금 3.48%인가요? S&P 떨어진 거를 이제 시점으로 해서 와르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원유 마이너스 발, 이게 오히려 촉발되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조금 우량주를 매매하시되 조금 분할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조금 샀으니까 손실은 많이 안 보겠죠. 뭐 이제 만약에 S&P 미국 주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되겠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처럼 요즘 이제 언택트 기반, 대면하지 않는 것 테마를 타고서 지금 오르는 것들도 매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은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 보시면은 이게 전고점을 뚫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고점이 이때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뚫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보면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 2위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고점을 뚫지 못했단 말이에요. S&P만큼 갑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떨어질 수가 있을지 좀 우려가 되니까, 이런 주식은 약간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또 이제 넷플릭스나 아마존처럼 이렇게 언택트 기반의 회사는 이렇게 약간 오르는 거를 고려는 하시되, 이제 지금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라. 저는 차라리 지금은 채권이나 원자재를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제가 말하는 원자재는 원유는 아닙니다. 원유 말고 이제 귀금속, 이제 금 말하는 거죠. 금. 지금 원자재 중에서 지금 원유도 사실 많이들 샀어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뭐 제목이 코스피 투자할 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유가가 나름 예전에 20달러 정도 됐을 때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원유의 가격에 들어간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원유 ETN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뭐 투자를 해서 괴리율도 되게 높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보시면 이제 괴리율이 급등해서 원유 선물이 뭐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변동성이 하여간 심한 장세였는데 이때 20달러를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번 다시 원자재 보죠. 다시 원자재를 보면은 이때 보시면은 한 달로 볼게요. 1년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이때 이때가 20달러쯤이었죠. 이때 3월이었습니다. 이때 바닥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아니 10달러 때 그때 뚫었다고 막 19달러 얼마였다고 그때 뚫었다고 뉴스가 났어요.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굳이 명명을 하자면 석유 하락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석유 하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석유 하락은 그 실물 경기의 위축을 그냥 대표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뭐 심볼 같은 거예요. 이거 석유뿐 아니고 뭐 정말 전방위적으로 실물 경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신중히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